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로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저희 부부한테도 애가 있었다면 이혼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가 없어서 그렇다면 애를 낳으라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면 똑똑한 여자인가요? 아니면 거지같이 살게 될지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와 살아야 하나요? 하긴 제가 이런 고민은 뭐하러 하나요? 저는 어차피 애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이미 이혼했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요. 제가 이혼하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신우도 원인이라면 원인이고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봐도 결국은 남편이었네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더 늦기 전에 남편으로서 자기 역할만이라도 똑바로 해줬더라면,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중심만 잘 잡아줬더라면, 정말이지 뭐라도 좀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았을 겁니다. 제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라서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생이란 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별일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지인의 소개로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둘 다 홍기가 찬 30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벼운 연애 상대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이었어요. 만나보니까 성격도 제법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양가의 축복 아래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로 깔끔하게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은 한 7천 정도 있었고 연봉은 5천대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는 350에서 4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4천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정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5천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워낙 박봉이라서 실수령액은 남편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계산해보면 남편한테 처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셨거든요. 대신 저도 예단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 돈에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해서 집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혼수까지 해결하니까 엄청 빠듯했어요. 그래도 대출 안 받고 시작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취향보다는 가격을 따져가면서 알뜰살뜰하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이 더 빨리 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이라니 씁쓸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처럼 저희도 신혼생활을 1, 2년 정도 즐긴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무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쓰는 것도 좀 눈치 보여서 3년차 혹은 그 이상 되면 써야겠다는 계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렸지요. 1, 2년 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여자 나이가 많으면 건강한 애를 못 낳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습니다. 제 나이 만으로 30이었고 남편은 만으로 34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제 나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계획을 수정해서 생기는 대로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할 걸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지만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처음에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적당히 맞춰주고 말라더군요.
설득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그러면서 살살 어머님을 구슬리라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넉살도 애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낯도 가리고요. 무엇보다도 어른한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말씀하실 때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같습니다. 상대 기분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다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머님께 말 그대로 해해거리라니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아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잠자리를 해야 하는 날인데도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밖에 여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어디 숨겨놓은 애라도 있는 건지. 하지만 이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건이 터진 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축하도 드릴 겸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밖에 나갈 기분이 아니라면서 모두 집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더러 솜씨 발휘를 해보라 하더군요. 솜씨발이나마나 냉장고에 뭐가 있어야 해보지 않겠어요? 냉장고에는 묵힌 건지 섞인 건지 알 수 없는 장아찌와 나물 반찬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 구석에서 두부 한 모를 찾아서 두부조림을 하고 냉동고에서 얼어있던 갈치 몇 토막과 고등어를 찾아 구웠습니다. 미역은 찾았는데 소고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역국 좀 끓이게 가서 소고기 좀 사오라니까 귀찮다며 대충 하랍니다. 신우도 그냥 조미료 한 스푼 더 넣으라고 그러면 소고기 넣고 끓인 거랑 똑같은 맛이 난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자식들이 이 모양인가. 시어머니도 복도 지지리도 없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멀었냐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안방 앞에서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고는 돌아서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느려터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왠지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지 싶어서요. 솔직한 말로 어머님이랑 저랑 무슨 사이인가요? 남편만 없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가만히 있고 저만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고요. 하물며 신우 남편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울컥하고 목구멍으로 뭔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눈도 시큰거리는 것 같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로 나가 남편한테 잠깐 부엌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나게 낄낄거리면서 TV를 보다가 아쉬워하면서 무슨 일이냐며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내가 음식은 다 했으니까 상 차리는 건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는 게 낫지 않냐. 시어머니 생일상은 원래 며느리가 챙기는 거다와 같은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떠드는 남편 앞에서 저는 앞치마랑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도 듣기 싫고 시댁 식구들 그림자도 보기 싫어서요. 남편더러 준비 다 되면 부르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뒤따라 오셔서는 저더러 뭐 하자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다니까 세상이 말세랍니다. 아들이 어머니 생일상 차려주는 게 말세냐고 되물으니까 됐답니다. 저랑 말도 하기 싫으시대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제가 만든 음식은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안 드시긴 뭘 안 드시나요? 밥 한 술에 싫은 소리 한마디씩 반참 삼아가며 맛있게 드시던걸요. 오히려 저야말로 밥맛이 뚝 떨어져서 몇 숟갈 뜨다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과일을 먹자며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뜬금없이 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왜 애가 안 생기냐면서 저희더러 거시기는 하냐고 물으시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그런 질문을 받는 제 입장이 청승맞던지요. 그 자리에는 참고로 남편보다 2살 많은 신우와 신우 남편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대신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남편은 꿀먹은 모마냥 입을 딱 다물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시냐니까 쪽팔린 줄은 아냐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은 여자가 남편 하나 못 잡아뜨리냐며 저더러 마누라로서 직무유기랍니다. 그러다 남편이 바람나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솔직히 제정신일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이지 쉬는 남편 앞에서 진짜 못 보일 꼴 보일까 싶어서 먼저 가보겠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러고 가면 어떡하냐며 저를 잡더라고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한다며 아까부터 제가 삐딱선을 타는 것 같더니 저것 보라고 시애미 알기를 뭐같이 안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는 생쇼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제서야 이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헛짓거리하고 있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다 몰려왔더라고요. 저 하나 상대하겠다고 다들 몰려온 거 보니 황당하다 못해 웃기던걸요. 현관을 열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어떻게 당신 사위가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러고 나갈 수가 있냐면서 괘씸하다고 당장 무릎 꿇고 빌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은 봐주신다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잡아 끌고 베란다로 가더니 그냥 사과 좀 해달랍니다. 자기 어머니 성질 알지 않냐면서 그냥 맞춰드리래요. 신우 남편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형님이야 친어머니니까 그냥 맞춰드리는 게 될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할 판이라고요.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대번에 저더러 적당히 좀 하지 자기까지 이렇게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그걸 꼭 따박따박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며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신우한테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보태지 말고 제발 그냥 그만 좀 하시고 일단 집에 가시라고 했어요. 신우도 저더러 후회하지 말랍니다. 어머님은 당신 뜻대로 제 사과를 못 받아서 화가 나셨는지 제 꼴도 보기 싫다며 당신 죽으면 무덤에 나와서 올라고 악을 쓰시더라고요. 제 꼴도 보기 싫으시다는데 제가 왜 어머님 무덤에 가서 우냐고 하니까 남편이 적당히 하고 이쯤 했으면 그냥 저들이지 평소답지 않게 왜 자꾸 말대꾸를 하냐고 그러더군요. 이때까지 말 못하는 모마냥 가만히 있다가 꼴랑 한마디 한 게 말대꾸 왜 하냐고? 남편한테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막말을 퍼붓고는 등 떠밀어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남편 뺨이라도 한 대 칠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무지 이 화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 평소에 남편이 주로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남편이 아끼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다 때려부시고 싶었는데 잠깐이나마 다시 살려면 행여나 내 돈 들어갈까 싶은 생각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하더군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컴퓨터고 뭐고 집어던지는데 키보드 밑에서 접혀져 있던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요한 서류라서 숨겨둔 것 같더군요. 그 서류를 열어보고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는 어떤 검사의 결과지였습니다. 적힌 이름과 병원을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더군요. 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검사 날짜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루어진 검사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제가 어머님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모른 척 했던 거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었지요. 그 종이 들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가 그렇게 뻗팅긴 거 치곤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며 한껏 빈정거리더라고요. 지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까불거리는 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일단 현관에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고 신발 벗으랍니다. 저는 보란듯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저더러 실성을 한 거냐면서 당장 신발 벗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이 서류 뭐냐고 남편 얼굴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뭔데 이 난리냐며 한 대 때릴 기세로 다가오던 남편이 제 손에서 결과지를 낚아채더니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나를 속였냐니까 좀 전까지 핏대 세우던 인간은 어디 가고 또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면서 남편더러 손에 든 것 당장 이리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쪽팔린 건 아는지 그걸 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신우가 도대체 뭔데 갑자기 찍소리도 못하냐면서 그걸 또 남편 손에서 뺏어갔고요. 평소에도 눈이 나빠서 돋보기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신우가 자기 눈을 못 믿겠다는 듯 몇 번이고 돋보기를 섰다 벗었다 하면서 결과지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진짜냐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요. 신우가 미쳤다고 숨길 걸 숨겨야지 제정신이냐며 남편 등짝을 몇 번이고 내려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답답해 죽는 꼴 보려고 하냐면서 빨리 말 안 할 거냐고 다시 한번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불임이라면서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보니까 어느새 결혼식장이었다면서요.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제가 다 조작한 거랍니다. 남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불임이 맞다고 하는데도 조용히 하라면서 이게 다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며 말도 안 된답니다. 우리 집 3대 독자가 불임일 리가 없다면서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도 몇 대 독자를 따지나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불임 사실을 숨기다니, 게다가 어머님의 폭언까지.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고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답니다. 언젠가는 꼭 고백하려고 했다면서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입양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더군요.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떠드는구나 싶은 게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더러 그동안 당신이 말을 심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저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랍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저더러 어디 가서 하나 낳아보라는 말씀이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당한 게 쌓여있다 보니 말 한마디도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이후로 남편이 매달리고 어머님이랑 신우가 절 설득하려고 어설프게 친한 척하고 그러는 일도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던 탓에 위자료는 2천만 원을 받았네요.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흙탕에서 발 뺐다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신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니 신우 남편이 제 상황을 보고는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랍니다. 신우네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는데도 애가 안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 남편은 부모가 없어요. 한마디로 신우는 시댁이 없고 그 말인즉슨 신우한테 애 가지라고 구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신우 남편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결국 저희 상황을 보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강제로 신우를 병원에 데려가 같이 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세상에 젊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사 말이 신우는 애를 더는 못 가질 거라고 했답니다. 저희 남편은 그나마 무슨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신체적 결함이었는데 신우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추접스러운 이유였어요. 신우랑 시어머니는
쉬는 남편 앞에서 그래도 조강지처를 버리는 법이 어딨냐고 울고짜고 난리였다는데 결국은 더러워서 못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푸념을 눌어놓더라고요. 정말이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고 별꼴을 다 봅니다. 정말 그 집 구석 어떻게 됐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말도 곱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앵무새 마냥 매일 손자 타령하던 우리, 아니 전 시어머니, 이제 어쩌면 좋을라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